여러분이 B라는 거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요 1대 2 이렇게 땡땡을 치거든? 땡땡 치는데 요거를 대라고 읽어. 우리말로 대. 대는 대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모두 인식하는 건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절대적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그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절대적으로 그냥 봐서는 어떤 게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무겁다, 이게 무게도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달에 가면 여러분 무게가 확 줄지, 화성 가면 무게가 확 줄지, 무게라는 것도 사실은 뭐에 따라서 중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빠르기도 마찬가지고 따뜻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B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B는 어떤 크기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각이 다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대라는 거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마주하는 거예요. 가까이 대보는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혜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은혜가 꼭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왕세호가 바라는 거는 지각해도 당당한 거야. 회사든 뭐든 간에 학교도 지각해도 당당해야지. 이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름 은혜도 나름 일찍 들어오려고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렇지? 야,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읽을 때는 to라고 읽어요. 우리는 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o, A to B. 그래서 A가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표시 있지? B로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요 움직이는 게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자기 크기가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이 크기에 비해서 이런 거를 보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일로 가는 거야. 그것만 명심해도 B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B를 더 좋은 표현은 분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수적으로. 1대 5라는 거를 1대 5 이렇게. 이게 B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분수적으로 읽는 건 원래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1대 5. 우리 가민아 안녕 1대 5야. 알겠지? 1대 B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프랙션인지 분수인지 아니면 B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17 쪽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량과 비교량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기준량은 움직이지 않아. 늘 뒤에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비교량이 움직여가지고 기준량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야. 비교량이. 여러분이 이런 것도 보면은 핸드폰은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기준인 자에 갖다가 자기 크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대 자. 핸드폰이 움직여서 자에 가는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여기도 영어로 했을 때도 영어가 좀 더 명확하지, 그렇지? to라는 게 어디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봐봐. 3번 같은 경우 C가 움직여서 어디 가요? D에 간다는 거야. C to D야. 알겠지?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혜 안 들렸어? 아까 소리? 은혜야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알았지?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소리가 계속 끊겨가지고 계속 나갔다 왔다 했어요. 괜찮아. 계속 안 돼가지고. 죄송할 건 없어, 하나도. 왕세호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굉장히 뭔가 미안해하고 그런 거 싫어해. 여러분은 그냥 당당해도 괜찮아. 정말 누구한테 피해를 엄청 줬다면 모를까? 대체로는 그냥 당당해도 괜찮다. 은혜 알았지? 왜냐면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야, 사실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갖고 나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 거야.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누구의 지배를 받고 구속당하고 이렇게 시키는 일하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구속당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말처럼. 그러려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럴 정도의 어느 정도 지혜를 쌓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지혜를 쌓는 시간이에요. 그 뒤에 지나면 여러분 돈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럼 지혜를 쌓는 게 아니고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지혜를 쌓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귀족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에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어. 지금 뭐 들판에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나무하러 가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장사하러 가고, 공장에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23쪽에 보면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잘 봐봐. 개수가 문제가 아니야. B는 이제 길이가 있단 말이지.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는데 여기 딱 봐도 지팡이가 크단 말이야. 이거는 길이라는 거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 기준이 되는 단위를 정해야 돼. 알겠지? 얘와 얘를 딱 길이를 동시에 잴 수 있는 단위가 여기 왕새우가 눈금으로 칠해놨어. 이게 단위가 되는 거야. 이게 얘는 막대기는 2개 들어갔어요. 2마디. 그럼 크기가 2고 얘는 그 막대기가 마디가 몇 개 들어갔어요? 3개 들어간 거잖아.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딱 여러분 봐도 알지? 그래서 이 몇 대 몇이다? 이 몇 대 몇이다? 2대 2가 움직여서 3에 가는 거니까 2대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이 아주 B에 대해서는 인사이트 있게 통찰력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4쪽 봅시다. 24쪽.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기가 미안스럽기도 한데,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근데 또 시험에는 나오고 막 약간 그런 거거든. B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게 번역돼서 그래. 첫 번째, 사과와 바나나의 B는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고 바나나가 있잖아. 사과가 3개 있고 바나나가 있지. 순서대로 사과와 바나나의 B 이런 표현할 때는 그냥 3대 2다 이렇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B 하면 그냥 순서대로 이거는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지. 사실 헷갈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번역체 문장이 있는데 잘 봐봐. 바나나에 대한 사과의 B 이렇게 표현돼 있어. 알겠지? 바나나에 대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대는 거잖아? 당연히 얘가 기준이야. 바나나를 기준으로 이런 뜻이야. 바나나에 대한 뭐뭐에 대다. 알겠지? 그럼 바나나가 기준이기 때문에 바나나를 뒤에다 놔야 돼. 기준량 위치. 이해됐어요? 여기도 사과의 바나나에 대한 바나나가 기준이다. 뭐뭐에 대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나나의 크기가 뒤에 와야 돼. 영어로 보세요. 이거를 The ratio of apples to bananas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예를 들면 요거 보면 바나나에 대한은 요거를 바나나에 대한 애플의 B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요거는 사과의 바나나의 B는 사과의 번역은 이거 사과의 그치? 사과의 바나나에 대한 B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요게 명확하잖아. 영어를 보세요. 그러면 The ratio of apples to banana는 애플 대 바나나라는 뜻이거든. 그치? 애플 대 바나나. 그럼 3대 2잖아. 애플은 3이고 바나나는 영어 문장에서는 전혀 혼란이 없어요. 영어 문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봐. 요거 애플 대 바나나잖아. 그치? 우리말로 그대로. 맞아요?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헷갈리지? 해담아, 그치? 문장을 번역하면서 이런 오해와 이게 헷갈림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데 제일 좋은 거는 왕새우도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를 가르친다면 이렇게 할 거야. 사과 바나나 잎이 좋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사과 대 바나나 잎이 이렇게 완전하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근데 구태여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런 말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원못에 대한 할 때 이것에 대보다 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4쪽에. 근데 영어로 써놨어. 영어 조금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 ratio라는 게 B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때 B. 그 다음에 펭귄 to 바나나니까 펭귄 대 북이네. 펭귄 대 책의 B. 얼마예요? 몇 대 몇이지? 펭귄이 2고 책이 1이니까 펭귄 그대로 순서가 중요해. 기준량 비량. 2대1. 2대 1이지. 그치? 투투원이요. 알겠어? 투투원. 영어로 쓰겠습니까? 한 문제 풀어보세요. 저 질문 있는데 조금 영어로 그 B를 읽는 방법은 여기 적힌 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굳이 여러 개 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what to what이에요. The ratio of what to A to B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왕세호가 계속 얘기하는 거 영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다? 정말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념 자체가. 근데 그걸 번역하면서는 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번역하면서 어감도 다르고 문법 규칙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약간 이러면서 혼란이 약간 생긴다는 거. 25쪽. 여기서 한 문제 풀어보세요. 영어에서는 몇 투 몇은 이거 토마토 대 페퍼스가 여기 써놨지? 고추야. 순서가 중요해요. 알겠지? 순서가. 여기 뭐야? 토마토. 얘는 뭐야? 고추. 비교령과 기준령. 넘어갑니다. 26쪽. 비인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다? 뭐뭐에 대한하면 이게 기준이야. 어디에 대보기 때문에 알겠지? 어디에 대본다라는 건 그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다. 기준에 대다 이거야. 기준에 대다. 한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 있어? 여기 영의 단위라는 게 뭐야? 지금 질문이 어려운데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나? 절대적인 게 있나?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나? 사실 뭐 그냥 여러분이 이제 영의 단위라는 거는 없어요. 영의 단위라는 거는. 단위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크기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니까. 단위라는 말은 이랬어. 1을 보통 이제 단위수.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라는 거는 나 말고 다른 무엇이야. 그것이 있어야만 뭔가가 가능한 거예요. 해석이라든지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선을 타고 막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열차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밖에 풍경이 지나가니까 열차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 깜깜한데. 이게 가는 건지 섰는지 그냥 울퉁퉁퉁퉁 거리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움직인다, 느낀다, 그 모든 들은 사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26. 그게 다 비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로.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비교의 기준이라는 거 기준에 대다하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가 A에 대한 비읍이 어디에 대다. 요거 A가 어떻게 된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27조. 개수를 B로 표현하라는 거야. 여기 토마토에 대한 고추입이지. 그럼 고추가 비교량, 토마토가 기준량이 돼요. 그래서 고추가 몇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토마토가 기준이 되니까 토마토는 그 뒤에 가서 붙어야 돼. 알겠지? 비교량 대 기준량이기 때문에 순서를 잘 지켜서 한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해주고. 그래도 확실히 곱셈, 뭐 분수 이렇게 하다가 여기 비와 비례를 딱 하잖아.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컸다라는 게 느껴져. 어린 친구들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써요? 앞에서부터 써요? 뭘 뒤에서부터 쓰고 뭘 앞에서부터 써. 은혜 어, 몇 번 하고 이, 있는 마이크 꼭 아무거나 다, 네가 하고 아무거나, 싶은 게 뭐. 어, 그러니까, 아, '아무거나 어떻게 쓸 때
비교량과 기준량을 명확히 구별하면 돼. 앞에 있는 게 비교량, 뒤에 있는 게 기준이야. 알았어? 어? 그걸 구별했으면 돼. 예를 들면 책의 연필에 대한 비지? 그럼 뭐가 기준이 돼? 은혜야? 뭐가 연필이요. 기준이지? 5번 문제 봐봐. 책의 연필에 대한 비는 뭐가 기준이야? 연필. 연필이요. 아, 잠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뭐가 기준이 된다고? 연필이요. 그렇지, 연필을 그럼 뒤에다 놓는 거야. 그럼 책이 하나가 있고 연필은 1대 4라고 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쓰는 거 맞죠? 쓰는 건 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 얘기지 지금?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 옛날에는 뭐 붓글씨를 쓰니까 예를 들면 사자를 쓰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28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써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3 나누기 2를 이거 만약에 이렇게 고치면 우리는 3 나누기 이렇게 쓰지? 예를 들면 맞니? 야,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겠어? 전혀 안 중요해. 이렇게 외국 애들은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붓글씨를 쓰고 맨날 그래서 이 짝대기를 하나 긋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쓰라고 배웠기 때문에 외국 애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 인식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쓰는 방법이나 점점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필체 뭐 이런 거 악필이어도 괜찮아. 쓰는 거 뭐 글씨가 개판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깨닫고 있느냐 이거야. 그걸 알고 있느냐. 머릿속에 그걸 알고 있느냐. 28쪽 한 문제 풀어보세요. 28쪽도. 여기 이제 누구와 토마토와 고추잎이는 너무 쉽지. 순서대로 이럴 때는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순서대로 토마토와 고추잎이. 토마토를 먼저 써주고 고추를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지.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표현도 가능하거든. 요런 표현도. 남자와 여자의 비가 3대 2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비가 3대 2라면 남자가 3이면 3명 있으면 여자는 꼭 2명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5명이 있잖아? 5명이 있으면 꼭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2명 있고 10명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남자는 6명 있고 여자는 4명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지? 예를 들면 5명이 있으면 꼭 그 중에 3명이 남자야. 그럼 10명 있다 치면 2배가 되겠지, 그치? 남자는 6명, 여자는 4명이 되겠지? 약간 그런 개념이 비에서 중요해요. 비는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 이렇게 쓸 때 이것이 기준량이 되잖아. 남자와 여자의 비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요거 2개가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흔하게 쓰는 표현은 뭐를 기준으로, 그래서 기준인 여자 2명당 남자 2명 이런 표현을 써요. 여자 2명당 남자 3명. 야, 요게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을 빗대어 가지고 그다음에 비교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다 번역되면 다 거꾸로 되는 거야. 우리말은 여자 2명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당이라는 거는 마땅할 땅자지만 마주보다 뭐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2명마다, 여자 2명당, 여자 2명마다, 남자 3명.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대로지. 이거 그대로 읽어. 그대로. 너무 심플해. 3men, 3명, per 2 women, 여자 2명. 여자 2명 당, 이게 당이란 뜻이에요. 또는 3명 있는데, every 2 women, 매 여자 2명, 여자 2명에 대해서 남자 3명.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뭐 이거보다는 요거 뭐뭐 당이란 뜻으로 per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거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말에서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기준을 먼저 읽어요. 알겠지? 뭐뭐당, 그 다음에 뒤에 비교하고 싶은 표현을 쓴다는 거. 힘들지? 표현 자체가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훨씬 편한데, 우리말로는 조금 바뀌어 있다.
번역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고 29번, 29쪽 한 문제 풀어보세요. 29쪽. 여기서도 여러분이 사과와 바나나 잎이라는 건 이게 기준이잖아. 그치? 지금 기준인 요거 하나라는 거야. 바나나 하나당 얼마? 사과 2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바나나 하나 사면 사과 2개 껴줄게. 이러면은 바나나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럼 바나나가 몇 개 샀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사과를 껴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이현이 잘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돼. 네. 그래 채팅창 그만. 아주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한 문제 해볼까요? 여기도 동물과 사육 사이 비가 15대 2다. 동물 15마리에 사육사 2명이거든. 그치? 그래서 기준이 뭐야? 이거 사육사잖아. 그래서 사육사 2명당 동물 15마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어떤 애 쓰라고 보니까 사육사 2마리당 동물 15마리 이렇게 말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 그치? 사람. 여기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비. 뭐가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잖아.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어? 뒤에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크기가 1이고 학생이 30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학생 30명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지. 그치? 어떤 친구는 선생님 한 마리당 학생 30분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 그런 거를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 말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왕세호 쌤은 말이라 해도 되겠네. 왕세호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알겠지? 기준을 우리말이 거꾸로 되긴 했지만 어떤 기준에 대해서 기준마다 어떤 비교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그게 이제 비로 표현하면 위치를 정확히 봐야 돼. 비교하는 크기하고 기준이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30초. 선생님 있잖아요. 아까 2번이 선생님 한 명 된 학생 3명 당이죠, 이게. 그렇지. 당으로. 맞아. 기준이 지금 선생님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선생님이 1이라는 거거든, 그치? 네. 학생이 30이고,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선생님 한 명마다 학생은 30명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 명이 3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30초까지 합시다. 30초 한 문제 풀어보세요. 똑같은 거야,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량, 비교량만 잘 구별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규현이 다 했어? 응? 뒤에 뷰가 멋있네. 뒤에 소나무도 있고 보니까. 다 했습니까? 하나만 해볼까? 몇 번 해볼까? 다 했어요. 요거 여러분 좀비 좋아하지? 좀비에 대한 군인의 비가 20대 3이다. 그럼 좀비에 대한이니까 기준에 대는 거니까 좀비가 기준이니까 좀비가 3이야. 그래서 좀비 세 명이야 말이야? 헷갈리더라고. 좀비는 명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좀비는 몇 마리 하던데. 동물인가? 네, 말이요, 말이. 말이가 확실해? 네, 말이에요, 말이. 그치? 인정한다, 말이. 네, 말이요. 말이. 좀비 세 마리.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비. 몇 명? 군인은 이제 비교량이니까 20명 이렇게. 그럼 좀비가 완전 학살당하겠네, 그치? 아닌가? 대학생 사건. 그래도 이기나? 좀비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좀비 3마리당 군인 20명이면. 좀비들 좀비가 있어요, 좋아요. 좀비가. 화염방사기 있는 한 좀비가 있어요. 인정한다. 좀비는 죽지 않지 않아요? 군인이죠. 좀비들. 느끼지 않고. 좀비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화염방사기 죽죠. 그래도 어? 괜히 더 많으니까. 좀비 살상용 무기가 따로 있지 않나요? 음. 핵폭탄?
좀비들 왕새우도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잘 안 죽는 거지? 하얀 방사기. 불, 근데 폭탄. 좀비는 어때요? 무한 증식이 엄청 편하잖아. 물면 또 좀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제 부산행 보면은 좀비가 이기잖아. 좀비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군인들도 다 좀비 되고 그런 거 봤죠? 네. 어, 총이 있어도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5분간 쉬었다 할게요. 5분간 쉬세요. 5분간 쉬는 동안 왕새우가 퀴즈를 올려놓을 테니까 퀴즈를 한번 풀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했던 부분까지. 캠거. 잠깐만. 이렇게 엄청 많아. 캠 꺼줘. 왜? 일단 쉬세요. 비와 비례식. 5분 동안 풀면 되지.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게 엄청 좋지, 얘들아? 네. 야, 2까지는 했구나. 그치? 3월 7일이네. 퀴즈도 재밌게 풀면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맛이 있을 거야. 우리, 개별과 전체는 일단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자, 하나 올려놨으니까, 여기 여러분이 클래스룸에 가면 늘상, 녹화 영상이야. 이거 여기 앞에 표현된 거는 녹화 영상이 있고, 여기 녹화 영상 볼 수 있고, 녹화 영상 보다가 질문 있으면 여기 자료 보기 하면 여기 댓글 남길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면 돼요. 선생님, 이거 퀴즈 풀려면은 이메일 주소 필요한데 저가 이메일 주소를 몰라요. 그냥 가라로 쓰면 돼. 이메일 주소 가짜로. 네. 써도 돼. 왜냐면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를 쓰고 뭐뭐.com, n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알지? 이메일 주소 규칙. 이메일 주소 규칙은 그냥 영문이어야 돼. 그다음에 골뱅이 하고 a.com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메일로 인식하면 이런 규칙만 보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유효한 이메일인지 아닌지 혹시라도 이메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써. 근데 자기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을 써주고 그러면 차곡차곡 이 결과를 문제와 결과를 내가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쭉 보면 좀 뭐 쉽지. 여기 댓글을 100점 맞았다고 잘했어요. 여기도 제출한 사람이 6명밖에 없네. 여기 몇 명이야? 18명인데 이게 제출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적어져. 예, 이현이 잘했네. 저도 100점, 저 지난번 거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 재밌지? 네. 이게 왕새우가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 재밌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꾸 연습하세요. 잠시만.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뭐야, 누가 마이크 껐어? 수학이나 과학도 이게 같은 학년이지만 실력 차이가 꽤 있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메일도 이렇게 한 번도 안 써본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벌써 뭐 코딩도 하고, 문서 쓰고, 뭐, 와, 이런, 어? 한 번도 이메일을 안 써본 친구가 있다니. 와, 대박.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꾸 써봐야 돼. 자꾸. 핸드폰도 있잖아. 여기 다 이메일 연결시킬 수 있고,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 친구 중에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약간 그런 거 안 쓰는 친구도 있어요. 왕세호이가 장크리스마스. 누구야, 지금? 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게 자꾸 허락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이 약간 되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조금 전에 코딩을 한다고 컴퓨터를 쓰겠다고 그래요. 컴퓨터도 우리 집에서도 이게 허용된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냥 하면은 계속 게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야. 뭐 공부하겠다고. 어? 이게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줬더니 좀 아까 문자가 왔어.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카톡으로 뭐라고 왔냐면 다음 게임에 접속했다라는 거야. 접속 시간은 얼마 하고. 배틀그라운드 지금 막 아빠 걸로 접속해가지고 코딩한다고 해놓고서 막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치? 다 당연하죠. 이해하지? 어? 당연하죠. 다 이해하지? 그치? 왕자가 어떻게 했겠어? 선생님, 코딩한다고 막 컴퓨터 한다고 하면 선생님, 어? 누군가가 저희 자꾸만 질문하는데 음소거 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질문하고 말할 때는 왕세가 가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서운하겠지? 그럴 것 그러면 같은데. 아니야. 보여줬어. 와이어였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이 게임 접속했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랬더니 그게 간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 어, 그냥 그래서 뒀어요. 게임 하고 싶어 하니까. 자,
30쪽까지 했으니까 31쪽 한번 봅시다. 31쪽. 뭐 게임하는 게 무섭고 뭐 핸드폰 하는 게 무섭고 이러면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 그치? 왕새우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걸 절제하기는 좀 어려워도 경험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인생은 즐기는 것도 필요하거든, 즐거운 것도, 그치? 근데 완전히 배짱이처럼 계속 놀고 뭐 먹고 막 즐기고 이러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비참해진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러분도 크잖아. 지금은 다 실력이 그만하고 비슷비슷할 것 같잖아. 어른이 딱 됐어. 대학 가고. 그리고 딱 오면은 누군가는 내 친구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알겠지? 능력이 좋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지가 않아. 어른이 딱 되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갈리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뭐 같은 학년이니까 같은 반이니까 다 그런 줄 알지. 어른이 딱 돼보면은 완전히 갈려요. 수준 차이가. 31조. 그래서 열심히 할 거지? 열심히.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이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면 자기를 개발하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31쪽 봅시다. 비교량과 기준량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보면은 사과 1개 당이면 이게 뭐라고? 기준이라고 했어, 그치? 사과 1개당 토마토 5개니까 그러면 B로 표현한다면 토마토와 사과의 B는 5대1이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사과에 대한 토마토의 B는 5대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일 편한 표현은 사과와 토마토의 B는 5대1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왜 이게 기준 뭐 당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비교량이야. 그치? 그래서 기준량의 크기는 1이고 비교량의 크기는 5이기 때문에 그치? 5대1인 거야. 토마토와 사과의 비는 5대1이다. 할 수 있겠어요? 비교량, 기준량 구별하고 수를 쓸 때도 비를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위치에 따라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선생님, 그럼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꾸로 되는 거. 이제 번역하면서 바뀐 거야. 근데 그 의미를 그렇게 되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 의미를 생각해, 알았지? 그 의미.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지, 그치? 근데 왜 이걸 거꾸로 번역했어요? 번역은 다 거꾸로 된 거야, 은혜야. 우리말하고 영어는 대부분 거꾸로지? 네. 영어 공부해보면 알잖아. 가면아, 그치? 네.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영어로는 나는 go 간다. 학교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새우가 자꾸 영어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 번역되면 상당히 번역을 하는 순간에 이 오해하고 약간 뭔가 이제 부실한 구석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제대로 읽는 게 훨씬 더 뭔가를 배울 때 명확하고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어 공부 수준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영어를 지금 못하는 친구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대화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뭔가를 지식을 또 지혜를 인류 역사에 그 쌓여있던 굉장히 대단한 어떤 지식 체계 있지?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데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학교에서만 보니까 왜 내 친구가 걔고 걔가 걔고 실력이 다 고만고만한 줄 알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날고 기는 사람 엄청 많아. 여러분이 맨날 주변 친구들만 보니까 거기서 다 거긴 줄 알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사람도 엄청 많고 노력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몇 페이지 해야 되지? 32페이지부터 해야 되겠네? 페이지 좀 갖고 올게. 32페이지. 왕새우는 대학 때 동기 중에 방학만 되면 책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절간 같은 데 가가지고 책을 100권 들고 가가지고 읽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문장력도 엄청 좋았어. 그 당시 똑같이 대학 들어와서 수준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같은 줄 알지만 수준 차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 탁월성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도 맞네, 그치? 32초.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어디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아냐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막 외국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글도 엄청 잘 써요. 문장 하나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종 있잖아. 이거를 그냥 쫙쫙 몇 페이지를 막 써. 한 번에. 우리말뿐만 아니고 일본어, 영어로. 일본어 그럼 언제 배웠냐면은 뭐 2년 전에, 뭐 1년 전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막 문장을 쓰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사전 찾을 필요도 없고 딱 어감을 안다고 하더라고. 문장 내에서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자, 4번. 여기 32쪽 한번 봅시다. 32쪽. 개별과 전체의 비예요. 알겠지? 개별적인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전체와의 비를 나타낼 때는 사실 명확하게 개별과 전체라는 표현을 써야죠. 여기 보자. 여기 사과와 바나나만 있어요. 사과와 바나나의 비가 3대 2야. 그러면 우리가 요 표현에서 보면은 사과와 바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사과가 3개 있고 바나나가 2개 있어. 그럼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3개는 바나나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과와 전체의 비는. 알겠지? 사과와. 왜냐면 이 표현에서 사과와 바나나의 비만 표현됐다는 거는 다른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과와 전체의 비는 3대 5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3개가 사과인 거예요. 이해되지? 전체와 개별이야. 그럼 한 문제 풀어보세요. 한 문제. 뭐 그림 보면 딱 알지? 전체야, 전체. 전체가 지금 뭐뭐와 뭐뭐의 비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치? 뒤에다 써야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33. 개수를 이제 B로 표현해 보세요. 이거 귤과 전체의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귤이 하나 있고, 전체는 얘 자체를 포함한 게 전체야. 알겠지? 전체 3이야, 1대 3이야. 한번 풀어보세요. 33. 우리 가민이 어렵지 않아? 조금 어려워. 그치? 정신 차리고 한번 하자, 알았지? 근데 다행인 거는 자꾸 인간의 뇌는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그걸 잘 인식을 해요. 처음 낯설으면 판단력이 잘 안 서거든? 근데 자꾸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익숙함에서 오는 이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볼 때보다 2번 볼 때 훨씬 낫고 2번 볼 때보다 3번 볼 때 훨씬 나아요. 넘어가자. 여기. 34초. 전체와의 비를, 그치? 여기 보면 귤과 토마토 비가 1대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귤과 토마토니까 귤이 뭐예요? 비교량. 토마토가 기준이지? 그러면 여기는 귤과 전체의 비네. 그러면 귤이 비교량. 전체가 이제 기준량이 되는데 귤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귤. 그치? 토마토는 얼마? 2였지? 근데 전체는 얼마야? 그러면 3이겠지? 그치? 자기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그럼 귤과 전체의 비는 1대 3이다. 요거 2개를 더한 게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체 3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뭐다? 귤인 거야. 알겠지? 한 문제 풀어보세요. 한 문제. 왕새우? 왕새우라고 한 거? 왕새우 맛있잖아. 왕새우 좋아하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단 첫 번째 거를 비교량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한 거가 기준량이 되지. 왜냐면 그거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 뭐와 뭐의
뭐와 뭐의 비했을 때, 그치? 앞에 게 네.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비교량과 기준량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왕새우 다 좋아하지 않아? 그치? 왕새우 맞아요. 소고기 엄청 맛있잖아. 네, 좋아요. 동족 성잔의 피고. 여러분, 저기, 남당리 가본 사람 있어요? 홍성 남당리? 거기 가면은, 이렇게 넓적한, 하여튼, 냄비에다가 소금을 쫙 깔아가지고, 싱싱한 새우 있잖아. 팔딱팔딱 뛰는 거? 그거를 확 넣고, 뚜껑을 동시에 딱 덮더라고. 그러면 불이 막 이글이글, 새우가 난리가 나, 그 안에서 막. 보기에 조금, 학살 같아 보여. 야, 이거 너무 이게 학살하는 거 아닌가? 뭐 뜨끈뜨끈하게 데워가지고 새우가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 죽지, 그치? 열에 의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러면서도 맛있게 먹잖아. 여러분 맛있어요, 그거? 엄청 맛있어. 왕새우.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게 끔찍하기도 하고 어쨌건 다른 거를 이제 죽여서 먹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랄까 인간의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점 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5쪽. 선생님, 저 5명이에요. 응? 그게 뭔 말이야? 저 5명이에요. 누가? 너? 네. 너 그럼 빨리 나가. 네? 빨리 나가라고. 다른 거 다 없애. 없앨 줄 알지? 그러면 너 스스로 힘들어. 여기저기에서 소리도 들어오고. 자, 35쪽 한번 봅시다. 35쪽. 귤과 토마토의 비가 1대 2다. 그러면 여러분이 귤이 1이고 토마토가 이제 2라는 걸 알 수 있지? 순서대로. 그러면 전체가 얼마야? 그럼 둘을 합친 게 전체잖아. 3이야. 전체가 3이면 그 중에서 토마토는 얼마였어? 2였지, 그치? 토마토가 있는 거. 그래서 전체의 3분의 2가 토마토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아주 중요해. 알았지?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무엇이다. 그걸 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수와 이제 비가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인 거야. 이해되니? 한번 이 5번 문제 볼까? 귤과 토마토의, 이거 3개네. 귤, 토마토, 고추. 그럼 여기가 귤, 토마토, 고추야. 거의 비가 2대 3대 10이야. 그럴 때 전체의 몇 분의 몇이 귤인가? 그럼 귤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귤이네, 그치? 그럼 전체가 몇이야? 15제? 전체 15개 중에서 지금 귤은 2개. 15분의 2가 귤인 거예요, 이건. 전체 15개가 있으면 그 중에 2개. 여러분, 전체 15개 중에서 2개는 15분의 2지? 전체 3조각 중에서 2조각은 3분의 2고. 감이나 맞지? 그렇게 표현한 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분수로 표현하듯이 비를 가지고 전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일부분을 표현한 거. 한 문제 풀어보세요. 35초. 한 문제. 다 했어? 한 문제. 여러분 일단 참석한 이상에서는 우리 방학 3주 예정되어 있는데 끝까지 할 거지? 이 왕새우가 보면 안타까운 거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런 태도가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요, 사실은. 그게 어른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대학생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하면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쉬운 거. 자, 이제 쉬운 거를 한다는 것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 거는. 알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비를 배운다. 어려워. 사실 처음 배울 때 당연히 어려워.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다 이해 못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이 한 번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알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2번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3번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얘들아? 그러면 뭐든 잘할 수 있어. 뭐든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든 보통 이상은 다 가. 그렇게만 하면은. 근데 조금 어렵다 하면 그만두잖아? 그러면 평균 이하야, 평균 이하. 평균 이하.
오늘은 35쪽까지 하고, 요건 중요한 거니까 35쪽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안 풀어도 되지? 여러분 차근차근 풀어보고 퀴즈 또 올려놓을 테니까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얘들아.